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총선 결과를 봤었을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내막을 살펴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뭐 승리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민주당이 진짜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나 있고 조국에 대한 1심, 2심이 유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못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가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가지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비해서 더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석수는 지난번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어땠습니까?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표를 얻었고 제가 만약에 1001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례가 아니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표라도 많이 얻어간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결과로 보더라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나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득표수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지난번 총선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조국이나 이재명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눈을 싹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 비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이 눈을 뜨고 있다. 다만 그게 지금 아직은 살짝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뭐 할 만큼 민주당보다 한 표를 더 얻기만큼은 좀 부족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접전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뭐 1000표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것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것은 당연히 이유가 하등 없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재보궐선거 열릴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하고요. 좀 있으면 또 3년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3년 뒤가 대선이니까 사실상 2년 뒤부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좀 눈에 띄는 뭐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꼽고 싶은 게 김재섭 후보인데요. 도봉에서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험지 중에 험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봉에 출마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를 뚫고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였습니까? 그 저기 잘생긴 그 배우 저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차은우.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자기 이상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안기령을 꺾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강북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안기령 아무리 이재명의 픽이라고 할지라도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까스로 승리를 거둬들었고 그리고 또 고민정 또한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은혜 후보 당선이 됐고 안철수도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선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죠,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화성을의 이준석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이준석이 당선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공영훈 후보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막 나왔죠. 아빠 찬스,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막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그 반감이 우리 쪽에 이제 그 젊은 또 이제 뭐 한정민 후보였나요? 한정민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한테 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준석이 이번에 당선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총선을 겪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준석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긴 합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뭔가 그게 잘 봉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를 또 대표하는 이준석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이 잘 이게 좀 융화가 돼가지고 이번 총선 또한 좀 다른 결과가 훨씬 더 국정 운영에 이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었을 것인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준석도 사실 제가 보기에 소통의 문제가 있고요.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뭐 한마디만 얘기해도 우리는 100마디로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소통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도 떨어져 나가게 됐고 어쨌거나 이준석은 당선이 됐습니다.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공영호는 찍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지대에 대한 궁극적인 또 의문이 남는데 조국혁신당 12석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의원직이 상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2027년 3월 대선에 또한 마찬가지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시키지 않는 이상 출마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법원에서 언제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유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안팎에서 올해 안으로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죄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유죄가 확실시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표창장을 위조로 했냐 안 했냐 가짜 무슨 뭐 인턴 자격증 같은 거를 발급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사실을 따지는 게 1, 2심인데 1, 2심 같은 거는 다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럼 3심 대법원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1, 2심에서 법리를 적용했던 거 A의 죄 같은 경우는 요 법을 적용해가지고 유죄라고 했는데 그 법리 적용이 맞는가를 따지는 게 대법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는 뭐 딱히 뭐 다른 게 지금 얘기가 나올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이고 결정적으로 정경심의가 어떻습니까? 조국이 지금 공범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1, 2, 3심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공범으로서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대법원 또한 지금 조국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조국이 이번에 당선이 되자마자 조국에 대한 사건을 어디에다가 지금 배당을 했는지를 보니까 요게 지금 하필이면은 3부에다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3부냐? 요 지금 3부의 주심 대법관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했었던 2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있는 것이 또 3부거든요. 하필이면 그런데 대법원에서 조국이 딱 당선이 되자마자 요 3부에다가 사건을 배당을 시키다 보니까 같은 판사가 2심에서 정경심한테는 4년을 선고를 했는데 조국한테는 공범인 조국한테는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쭉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절망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고요. 진짜 대선 시즌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있다가 대선이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 결과를 봤었을 때 총선에서 득표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